1부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 순서 오늘 진로 상담 특별 게스트를 초대해서 대학 진로 오늘 1탄 대학 진로 다음 주 2탄 직장 진로 바로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또 문과생, 이과생, 예체능생 이렇게 특별 손님들을 모셔서 함께 하고자 하니까 자 출석 체크 해주시고요. 여러분 댓글로 출석 체크 해주시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중간중간 올려주시면 궁금한 사항들이나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2부 순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해주세요. 저 왔어요.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님은 안 앉아야 되는데. 수연이 안녕. 파일이 신웅이지. 파일이 신웅이도 안녕. 신웅이도 안녕. 야, 춥다 여기는. 여기 추워. 여러분 오늘 덥대요. 그러니까 이따가 청소하러 올 때 예슬이, 수진이, 영준이 안녕. 오늘 학습 좀. 청소하러 올 때 나는 안 하지. 덥지 않게. 나는 시켜야지. 네. 자리를 어떻게 앉아야 되나? 내가 서서 일단 하고. 이모. 맞대. 이모. 이모. 이모야 이모. 니은은요? 여기 한 명, 재밌네. 한 명, 이모 여기 한 명. 오늘이 남자랑 아? 나도 사실 학생 애들하고 다른 게 더 아니 근데 청년도 정진이 안녕. 못됐어. 내가 약간 이상적인 부분을 담당할게. 너무 못됐어요. 왜? 아니 너무 현실적이게 얘기했어. 원래 현실적이게 해줘야지. 근데 언니 좋아하는 거야? 네, 그러면 잠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바로 시작. 앉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게스트석. 게스트 이렇게 일단 들어온 박수 치자. 근데 우리 여기 앉은 채팅 뭐야? 핸드폰. 핸드폰을 왜 봐야 돼? 채팅 잘 안 해 애들. 그냥 보고. 질문 같은 여러분 출석 체크 다 한 건가요 오늘? 출석 체크 해주시고 귀찮더라도.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뚜루루루루. 이렇게 하면 좀 크겠지? 일단 이건 제가 하면서 조정을 하겠고요. 비실트로 나오네. 몇초 뛰네 이게? 이거 4초. 아니 엄청 늦어. 자 초대 손님을 지금 먼저 예체능 계열부터 초대 손님을 우리 교회가 진짜 예체능에 특성화된 그쵸? 공부하는 사람을 좀 찾아보기 힘들고 그쵸? 평범한 친구들 별로 없고 다들 이제 평범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 그런 교회인데 너무나도 좋은 교회죠. 그래서 예체능을 대표해서 초대 손님 정하은 자매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짝짝짝 해주세요 여러분. 짝짝짝.
거기 아무데 안 있어. 멋있어. 역시 다 달라. 네, 그리고 다음에 네, 우리 또 학생부의 또 최고의 선생님이죠. 학생부 최고의 선생님이고 문과를 대표해서 오늘 참석해주신 김지현 선생님,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짝짝짝. 짝짝짝. 여러분 댓글 짝짝짝을 쳐줘야지 우리, 그렇죠? 강요해. 아유, 내가 아니면 강요해도 돼. 짝짝짝. 여러분 짝짝짝 해주세요. 운영자 힘좀 많이 해볼까요? 말하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과를 대표해서 운영자 시간. 우리 고항세 형제가 오늘 고항센 고항세 형제 짝짝짝.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낮고 바닥에 했는데 네, 비슷하죠? 저를 가리고 저를 가리고 혼자 쳐야 돼? 좋아요. 짝짝짝. 제가 조금 이렇게 내려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얼굴만 동동 떠 있는 것 같지만 네, 그러면 여러분 혹시나 궁금한 거 여러분 있으면 물어보시고 네, 저도 이제 엄밀히 따지면 예체능인데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는 이제 음대를 나왔으니까요. 최대한 얘기 안 하려 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라떼가 궁금하시면 물어보면 대답은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짝짝짝 2명밖에 안 해봤네. 좀 느려. 아니요. 4명 있어 4명. 아 채팅이 느려? 여기가 바로야. 여기가 보이지 않아? 여기 이 정도면 안 보여? 안 보여? 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아무나 먼저 하고 싶은 사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순서를 정해서 하셔도 되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고딩 때, 고등학생 때 보던 대학의 기준과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 보이는 대학의 기준. 뭐 고등학생 때는 뭐 자기의 성적 때문에 뭐 조금 위에 학교, 조금 중간 학교 막 그런 게 엄청나게 커 보이고 막 위에 가야지 좋아 보이고 하는데 사실 대학교에 오면은 뭐 서울대 아니고서야 뭐 연고대 아니고서야 자기가 열심히 하는 대로 어느 정도 가면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건 저의 의견이니까요. 다른 영역들에서 그렇죠? 문과, 이과 또 예체능 영역에서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조금 높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게 많은 의미가 있는지 어떤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누구부터 하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뭔가? 네.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그냥 무조건 더 높은 학교를 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좀 낮은 학교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데 이유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후부터는 무조건 높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많은 걸 많은 걸 배우고 하나님께 뭔가 사역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학과를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높은 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학교보다는 학과가 조금 더 중요하고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학교보다는 학과가 그렇죠. 학교보다는 학과가 중요하지 않나 하고 또 학교나 학과나 고민을 할 때 또 하나님께 어떤 일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또 생각하면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럼 순서대로 이제 하한자매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딩 때는 뭐 일단 뭐 이제 중학생도 있고 지금 고등학생들도 보고 있을 텐데 사실 중학생 때는 자기들이 다 뭐 수도권 뭐 연고대 간다고 다 생각을 해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1 때는 이제 적어도 수도권은 가겠지 하고 뭐 고2 때는 뭐 그래도 뭐 국민 그 뭐야 공대 뭐라 그러지? 국립.
국립대학교는 가겠지 하다가 이제 고3 때 이제 자기 상황을 직시하고 이제 성적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참 대다수인데, 근데 고등학교 때는 다 대학의 중요성을 두고 이제 가는데, 사실 대학교를 가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에 나가면은 어느 대학 나왔어라는 질문은 거의 안 해요. 그냥 무슨 과 나왔어? 뭘 전공했어?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정말 서울대, 연대고대 요쪽이 아니면은 사실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서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딱히 제가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전 대학 갈 생각이 없이 이제 학창 생활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딱히 떠오르지 않으면 굳이 저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쪽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학의 기준이 정말 학생들과 사회에서 바라보는 건 정말 다르다.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과 정말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 아, 네. 또 시청자가 참여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이제 종교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은 아니고, 그 대학 진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가끔 들어요. 네. 대학 진로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이제 먼저 대학생이 된 사람들이 진로에 대해서 이제 나눠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네. 종교에 무지한 사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네. 이거 뭐, 유튜브도 DM이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뭐, 하나 이렇게 띄워주세요, 여기. 인스타 DM 아, 제가 저희 카톡이나. 인스타 있잖아요. 인스타에 DM을 보내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네,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조금 컨텐츠가 종교에 대한 알려주는 컨텐츠가 아니어서, 인스타 DM을 이제 끝나고 올려드리면은, 네. 인스타 올려드리면은, 거기에 이제 DM을 해주시면 정말 자세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하다. 너무 감사드려요. 또 저희가 시청자는 이상한 사람만 만났는데 또 이렇게 지성인을 만나서, 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좋아요. 저도 좀 그랬어요. 막 고등학교 때는 막 엄청 막 그게 커 보이는데, 그게 막 서연고 아니면은 솔직히 진짜 사회에 가면 그렇게 제가 일한 영역에서도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리고 네. 딱히 뭐 하고 싶은 게 없으면 대학을 굳이 안 가도 되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2부 순서로는 이제 취업, 뭐 대학 졸업하고 취업 아니면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는 그것을 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대학을 가는 것은 이제 그건 아닌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딱히 할 게 없었는데 갑자기 고2, 고3 때 하고 싶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돼서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고3 전까지는 내가 뭘 할지 모르면은 대학도 갈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고 이제 학업을 버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제 해가는 게, 네, 좀 중요하다고, 네, 보여지죠. 고한세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진짜 객관적으로 말하자면은 일단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학을 나와서는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이공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하고 싶은 꿈이 있다든지 관련된 그런 과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은 일단 영광 전도사님이 말한 대로 일단 공부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 방향에 맞게 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게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그냥 계속 공부하면서 준비하면 되는 거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한데, 일단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 대학을 보는 눈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블라인드 채용이다 해서 대학 그걸 안 보고 뽑는 그런 직장이 이제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기업 쪽, 중견 기업 쪽에서는 대학 나름대로 서열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서영고, 뭐 중경예시 이런 끝대로 조금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공부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서는 공기업이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인데 자기가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면은 대학과 상관없이 관련된 그 직장을 갈 수 있다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대학생이란 게 이공계 기준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공계 기준에서는 학교의 네임밸류가 아직까지는 중요하다. 그래서 학연이 취업을 해도 어느 정도 학연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학연 지연 혈연 뭐 그런 거 이제 뭐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공계 쪽으로 대기업이나 뭐 어느 정도 괜찮은 곳에 취직을 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학교의 네임밸류가 중요하다라는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과 계열이고 이공계 계열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뭐 어떤 거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그 과를 가고자 하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니면은 어느 정도는 학교에 좀 맞춰 가는 게 좋다. 그게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건가요? 학교에 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학과에 맞춰서 그렇죠. 가는 게 과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뭐 보면은 예체능계는 그렇게 크게 학교의 네임밸류가 이렇게 좌우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공계 쪽은 그렇게 학교가 어느 정도 중요한 비중이 있다라는 현실적인 조언일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만 더 네. 추가적으로 말하면은 같은 기업을 가더라도 고졸인 사람,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 그리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시작점이 조금 다른 게 현실이라서 연봉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딱히 할 거 없고 꿈 없으면은 대학을 가서 어쨌든 학사 정도는 따놓으면은 현실적으로 세상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사는 데 있어서는 조금 편리성이 있다라는 좀 그런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꿈,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쪽으로 선택해서 대학을 갔는지 아니면은 그냥 학교에서 뭐 남들이 뭐 붙을 확률이 높고 아니면 남들이 많이 가고 좋다고 하는 데를 일단 그냥 갔는지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과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갔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요번에는 이쪽부터 한세 형제부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시로 막 꿈이 자주 바뀌었었는데 일단 수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과를 선택했고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딱 제가 고등학생인 시점인 당시에 딱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출시가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나와서 이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단계였는데 그 당시에 스마트폰을 써본 사람들은 알 테면 알지만 되게 빨리 느려지고 되게 핸드폰 성능이 막 되게 안 좋아갖고 막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막 좋게 하려고 막 이것저것 만지고 막 이런 거를 혼자서 했었는데 그런 거를 하면서 조금 그거의 매력을 느껴갖고 이쪽으로 관련된 거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전자과를 선택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해서 모든 학교를 그 같은 과로 해서 저는 지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고 싶고 흥미가 있어서 그죠. 그쪽으로 이제 진학을 한 케이스네요, 저는 그렇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 하은자매는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잠깐 얘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게 없으면 대학을 굳이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체육을 시작한 게 이제 고3 겨울방학 때부터 체육을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대학은 안 갈 생각은 없었어요. 하고 싶은 과도 뭐 없었기 때문에 굳이 등록금을 내고 내 시간을 낭비하면서 대학을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체육을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체육과 진학을 목표로 이제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아까 마지막 질문에 남들이 이제 취업 잘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냐 했는데 체육을 한다고 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너 그거에서 뭐 먹고 사냐? 못 먹고 산다 그거. 그냥 운동하면 끝이고 그 길로 가면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다. 하지 마라. 오히려 그랬어요 담임 선생님이. 근데 이제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마음을 굳혀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1년 정도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그리고 성적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대학을 가게 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다음 지연자매. 저는 원래 뭐 싫어하는 과목은 딱히 없었지만 수학 과학을 잘 못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회탐구 과목 사회문화나 생활관리 뭐 이런 쪽이나 역사 계열 과목을 되게 좋아해서 원래 그쪽으로 사범대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려고 이제 사범대학 쪽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서 성적도 잘 안 나오고 물론 했다고 이제 잘 나온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이제 워낙 성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쪽으로 대학을 써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그러면 좀 관심 있는 쪽으로 그냥 취업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관심 있는 쪽으로 과를 정해보자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법학과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너랑 적성에도 맞을 것 같고 취업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네가 관심이 있는 쪽이라면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법 쪽으로 조금 관심이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러면 진로를 조금 바꿔볼까 하는 생각에 법학과를 선택을 하게 된 거였고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라는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도 아직 이렇게 뭐 아예 안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어서 그 법학과를 들어가 교직 이수가 되는 법학과를 들어가서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선생님으로 갈지 아니면 일반 기업 사기업에 들어갈지 이제 그거를 고민했던 학생이어서 그냥 일단 법학과를 들어가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문과 쪽에서 취업이 엄청 안 되는 편이긴 해요. 이제 법학과 가면 다 변호사 하냐 판사 하냐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사실 그건 좀 이제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법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에도 뭐 취업을 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갔냐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게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 기도를 하는 중인데 제가 너무 취업 잘 되는 학과를 그냥 관심도 없는데 그냥 써서 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그나마 조금 더 관심 있는 쪽으로 학과를 선택해서 들어간 다음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해서 제가 이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라고 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취업이 잘 안 되더라도 법학과를 선택하게 된 거였습니다. 저한테 8살 차이 나는 언니가 있는데 그 문이과를 선택할 때쯤에 언니가 너 이과 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언니는 이제 문과였고 문과 대학을 나와서 이제 취직도 해보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문과가 취업을 할 때 한계가 크다 보니까 언니는 저를 이제 이과를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수학, 과학 같은 걸 잘 못하는 편이어서 그냥 그 사회 쪽으로 그냥 문과 계열 쪽으로 계속 생각을 했고 그렇게 법학과를 선택을 해서 그냥 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다 뭔가 동기와 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서 네 그렇게 선택을 해서 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성적에 과를 맞추어서 학교를 갔는지 아니면 내 성적에 학교를 맞춰서 학교를 갔는지를 이제 네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요? 마스크 벗어. 있을까요? 네, 마스크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성적에 학교를 맞췄는지 아니면 성적에 과를 맞췄는지 자기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기 얘기를. 이번에는 지연자매부터. 근데 저도 이제 문과도 특히 이제 학교의 네임밸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아까 한세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문과도 이제 학교가 뭐 서영구,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렇게 쭈루룩 있는 그 학교들 중에서 이왕이면 이름이 있는 학교에 들어가야지 더 좋은 건 사실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엔 그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그냥 더 높은 학교를 쓰려고 했었는데 그냥 학교에 맞춰서 아무거나 들어가기에는 제가 뭐 잘 버티고 이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가 가고 싶은 학과를 먼저 정하고 그 학과가 있는 학교들을 쭈루룩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그렇게 정리된 학교에서 높은 학교들을 이제 분류를 해보고 제 성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학과를 좀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밑에 하향 지원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그 혹시 모르니까 정말 다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냥 취업이 되는 학과를 하나 써보자 해가지고 작업치료학과라는 걸 하나 마지막에 하향으로 한번 써봤었어요. 그렇게 저는 일단 먼저 학과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학과가 있는 학교들을 확인을 하고 그 학교들 중에서 순위를 한번 따져봐서 네, 그렇게 입시를 할 때 지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는 과를 네, 정하고 과를 그다음에 그 과에 맞는 학교를 이렇게 해서 정했다. 네. 하은자면 어떻게 했나요? 저는 뭐 당연히 예체능이다 보니까 이미 학과를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실기 시험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미 준비 중인 상태여가지고 저도 이제 과를 맞춰서 학교를 진학한 케이스죠. 네, 과를. 한세 형제는 예, 저도 아까 말했다시피 전자 쪽으로 해갖고 그 과에 관련돼서 자기 성적에 비해서 높은 학교 한 2개 정도 그리고 성적이랑 비슷한 학교 2개 그리고 하향 2개 이렇게 해서 다 같은 과로 썼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네, 그 다 가고 싶은 과를 정해놓고 학교보다는 과에 이제 맞춰서 했던 그런 분들이고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다시 고3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내가 정한 진로 그거를 다시 선택할 것인가? 내가 갔던 대학 갔던 과를 다시 갈 것인가를 이제 한 건데 한세 형제부터 이번에 이쪽부터. 저는 다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뭐 다시 돌아간다면 대학 생활을 새로운 마음으로 할지 몰라도 그 전의 결정들은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한자면 어떤가요? 저도 다시 돌아가도 계속 체육 쪽을 전공할 것 같아요. 지연자면은 저도 이제 진로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똑같이 네, 지금 학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네. 그럼 어디로 만약에 저는 다시 체대 돌아가면- 가고 싶어요. 네. 저는 조금 음악을 딱 전공하고 나서 음악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음악으로 돈을 벌고 음악이 이제 일이 돼버리니까 그럼 별로 이제 하고 싶지 않은 하는데 즐겁지 않은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체대를 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체대를 가서 이제 제가 체육하는 거는 저도 이제 좀 질리긴 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일을 했던 것도 내가 직접 운동하는 것보다는 남을 운동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이제 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는 똑같이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희열을 느끼는구나. 희열을 느끼죠. 근데 네.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 음악을 하면. 네. 근데 이제 음악을 배워서 교회에서 대부분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이제 교회에서 음악을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많이 배웠고 아니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랑 할 때는 여기에 맞춰서 내가 연주를 하거나 뭘 하고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 할 때는 어쨌든 소리가 하나 되어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하니까.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너무 이제 제가 찬양팀에서 집회를 준비할 때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세컨을 진짜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메인을 쳐도 빈 곳에 제가 들어가고 제가 막 치다가도 누가 막 그냥 껴들어오면 제가 사라지고 막 그렇게 조절해가면서 쳐서 저는 재미를 별로 못 느끼고 그냥 사명감을 했었는데 이분은 그냥 빈 곳에 자기가 들어가고 빠지고 하니까 제가 막 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은 거기에 막 맞춰주는 거예요. 그때는 되게 신나게 했었는데 그래서 음악도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은 재밌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누구를 뭐 만약에 가르치거나 누구에게 맞춰 하거나 음악을 좀 그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내 음악을 안 하고 조금 돈 버는 음악 그리고 조금 봉사하는 음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의미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네, 다음. 네. 5번째죠. 지금 내가 들어간 과에서 네, 그 과를 나온 사람들, 뭐 졸업생들 대부분 보면은 전공과 연관된 직장을 갖는 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내가 내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갖는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 클래식 쪽은 많이 없어요. 처음 뭐 알바나 오불이나 이런 거는 뭐 평생 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뭐 그냥 직장을 취업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처음에는 뭐 그쪽에 뭐 오불이 뛰고 알바하고 자기 쪽에 음악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결국에는 30대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뭐 여자들은 시집 가고 남자들은 이제 그냥 취업해서 뭐 투잡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 지원자님 또 문과대는 이제 자기가 선택한, 만약 법대를 갔으면 법에 대한 직장을 갖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결국 졸업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확실한 비율은 잘 모르지만 한 10명 중에 3, 4명 정도가 그 전공을 살려서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법학과는 공무원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 기업에서 법무팀을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법무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회사의 법무팀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다시피 공무원 준비하는 게 매우 어렵고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과 법 쪽으로 이제 그런 걸 살려서 가는 선배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변호사, 검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문자가 와서 봤는데, 이제 저희 학교 1, 2학번 선배들 2명 정도만 변호사가 이제 이번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된다거나 뭐 검사 변호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일반 기업에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건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법학과는 취업이 많이 안 되는 학과다, 전공을 살려서 취업이 어려운 학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은자매는 어떤가요? 저도 저희 과를 보면 이제 선배들도 보다 보면은 선배들 중에는 지금 거의 이 과 자체 전공으로 취업한 사람들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고, 지금 이제 동기들만 바라봤을 때도 한 100명 넘는 동기들 중에 뭐 10명이 될까 말까 한 사람들만 전공 쪽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아예 다른 분야로 취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이과라고 다 이공계라고 다 같은 건 아니지만 과가 전자과인데, 전자과가 요즘에 그 흔히들 말하는 그 전화기라고 하죠. 전자과, 화학공학과, 기기공학과, 이 세 개의 과가 이공계에서는 이제 취업이 잘 되는 3대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 10명 중에서 8, 9명은 다 그쪽 계열로 다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러면은 그 남은 뭐 물리학과 막 수학과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쪽으로 옮겨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그 막 하는 게 막 뭐 냉장고도 말을 하고 뭘 말을 하고 뭐 다 전자 쪽으로 다 그쪽이 다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물리학과나 수학과나 다른 이공계도 그쪽으로 취업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물리 뭐 수학과나 뭐 물리학과 그쪽으로만 준비하는 사람도 뭐 있겠지만 거기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비교적 이제 사람들이 결국에는 먹고 살고 그냥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려면 이과 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 그렇죠? 그게 다 그런 이유. 이과는 가면은 자기가 간 그 전공대로 취업을 할 확률이 높고 그쪽에 직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꿈이 없고 그냥 나는 뭐 평범하게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딱히 그냥 가늘고 길게 이렇게 하는 그런 평화주의자다 하면은 결국에는 어른들이 이제 먹고 살려면 이과 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과는 이제 다른 뭐 문과나 뭐 예체능 계열은 이제 전공을 살려서 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다. 결국에는 지금 확률 많이 쳐줘도 많이 치면 50% 미만인 거죠. 50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공계 계열은 50%가 넘는다. 자기가 배운 걸 써먹는 게 그거를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은
자기 과를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누군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과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하겠는가? 그죠? 저부터 얘기하면 저는 추천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클래식과를 나왔지만 작곡과를 나왔지만 클래식 작곡과는 갈만해요. 생각보다 먹고 살 길이 많고 돈 벌 게 많아요. 네, 돈 벌 게 많고 벌고자 하면 벌 수 있는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막 가요 쪽으로도 뻗을 수 있고 영화 음악 쪽으로도 뻗을 수 있고 클래식 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실용음악과를 나오면 자기 쪽으로 하는데 클래식을 하면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스펙트럼이 되게 넓기 때문에 뭐 음악하면 굶어 죽는다 하는데 저처럼 이제 제 음악 안 하고 이제 돈 벌어서 좀 전 대학생 때 놀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음악을 하면은 솔직히 벌 수 있는 거는 많아요. 네, 많아서 저는 뭐 만약에 내가 그런 꿈이 있으면 뭐 작곡가를 나오면 지휘자도 할 수 있고 만약 클래식 쪽에 한다면 작곡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고 싶다고 하면 저희 과를 추천을 할 것 같은데 한세 형제는 이번에 이쪽 한세 형제는 어떤가요? 저도 우리 그 전작과로 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무조건 추천을 하죠. 앞으로도 계속 유망한 학과고 한데 근데 만약에 이 전작과 자체가 취업이 잘 될 것 같고 그냥 되게 좋아서 올 것 같다 가고 싶다 하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수학이나 물리나 이쪽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있어서 조금 그거를 견뎌낼 능력,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아니면은 워낙 공부도 어려운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실증이 나서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과를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봤을 때 그냥 자기 학교 성적에 맞춰서 그냥 아무거나 지원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자기랑 이쪽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도중에 자퇴한 친구들도 있고 다른 길로 선택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좀 그쪽에 관해서 공부할 자신이 있다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결국에는 물리와 수학을 어렵고 또 재미없는 물리와 수학을 반드시 해야 되는 과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진득하게 버텨서 그래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추천할 만하다라는 거고요. 네. 한자매는 어떤가요? 저는 확실하게 답을 못 주겠는 게 이게 제가 체대 입시 학원 강사로도 일을 했어서 체육한다는 학생들을 되게 많이 만났는데 솔직히 이제 뭐 반에서 너 운동 잘한다 알아주는 친구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이제 부추김을 가지고 운동을 하면 공부를 좀 덜 하겠지 싶어서 체육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그냥 조금 잘해서 부추기니까 나 그러면 체육해도 되겠다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냥 정말 그런 떠밀림이고 공부하기 싫어서 체대를 간다 그러면은 추천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음악을 하면서도 공부를 계속 하셔서 아시겠지만 체육을 한다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들 공부하는 시간에 운동을 해야 돼서 남들이 또 자는 시간에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조금 더 뭐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체육 쪽은 몸이 망가져요. 학생 때 운동을 너무 하고 다쳐도 운동해야 되고 시험 보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뭐 정말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도 내가 운동밖에 할 게 없고 운동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추천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와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남학생들이면은 나갈 길은 되게 많아요. 뭐 헬스, 수영, 뭐 기타 운동 종목들도 다 있고 되게 많은 곳에서 많은 운동 강사들을 뽑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여자들이면은 30대를 넘어가면 이제 잘 뽑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일을 하긴 좀 힘든데 남학생들이라면은 뭐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자기가 굳게 결심을 한 게 아닌 이상은 저는 추천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진짜 이곳에 뜻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게 너무나 하면 힘들지만 행복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운동 그냥 잘하니까 재밌고 그냥 좋아서 하면은 그건 그냥 아니에요. 체대나 가보자 이러면 추천을 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지원자면은 저는 이제 법학과를 들어가서 그쪽으로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그러면 추천을 하겠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부분 학교들을 보면 법학과가 있는 학교들은 이제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법학과가 입시 결과가 낮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 이름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법학과를 그 성적이 낮으니까 지원을 하겠다 하는 친구는 절대 보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취업이 일단 안 되고 취업이 잘 안 되는 편이고 이제 법학과 들어가면 막 중고나라 사기당하고 알바하다가 돈 떼먹고 막 이러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국말로 써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정말 다른 학과도 물론 공부하기 어렵겠지만 법학과는 특히 그게 그래요. 왜냐면 검사, 변호사들이 이렇게 이름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자신의 이제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끔 쉽게 길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이제 그걸 배운다고 하더라도 뭐 실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근데 도움이 되지만 뭐 이제 변호사, 검사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제 공부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써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과목에는 정말 관심이 없다. 근데 법이라는 걸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추천을 해주겠어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얻는 게 있기는 사실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해주겠지만 입시 결과가 낮아서 법학과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멋있어 보여서 하겠다 이런 친구들은 절대 반대를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질문 법대생 말고 부동산 학과생에게 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죠. 그렇죠? 네. 뭐 제 트럼펫 부는 학생에게 음악 이름 물어보면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분 퍼스트 네임 먼저 헷갈렸던 분 아니에요? 퍼스트 영어과 나왔는데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도 모르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네. 어쨌든 그거랑 다른 것 같은데. 네. 다음 질문이요. 지금 2개 남았는데 만약 고3으로 돌아가서 지금 간 데 말고 지금 간 데는 못 가고 다른 데를 가야 된다. 내가 고3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간 데는 못 간다. 그리고 다른 과를 가야 된다. 라고 하면은 나는 어디를 갈 것 같나요? 네. 저는 얘기했고 지연 자매부터 그러면. 이거 어렵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취업을 잘 되는 학과는 이과 계열인 게 많잖아요. 근데 전 수학, 과학을 싫어하진 않고 이제 좋아하는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과학을 잘 못했기 때문에 또 문과 계열을 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원래 사범대를 가고 싶어 했으니까 그냥 국어교육과나 역사교육과 또는 그냥 취업이 안 되더라도 사회교육과를 가서 뭐 이제 공립학교 선생님이 되지 않더라도 학원에서 근무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선생님 쪽으로. 네. 하은 자매는 저는 이제 체육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예체능이지만 이과예요. 이과여서 뭐 수학도 했었고 화학이랑 물리 쪽을 선택해서 이제 탐구 과목을 했는데 이제 근데도 이제 제가 가고 싶었던 과는 체대를 제외했을 때는 심리학과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만날 때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기분을 느끼겠지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반응이 오면 되게 재밌어요. 그거에 희열을 느끼고 그런 걸로 많이 놀리기도 하는데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좀 그런 게 재밌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취업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만약 체육을 안 한다면 심리학과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과 쪽에서는 심리학과를 지원을 못 한대요. 근데 저는 문과는 정말 아니거든요. 사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담임 선생님을 설득해서 뭐 교차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라도 해서 심리학과를 가지 않을까. 만약 체육을 안 간다고 했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한세영님. 이게 근데 질문이 조금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 질문이에요. 하고 싶은 거를 아니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 고3으로 시간이 돌아왔고 됐을 근데 때. 지금 간 과는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뭐 하고 싶은 미래를 생각하든 그럼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세상에 이게 전적과가 너무 어려운데. 없어졌어. 전적과가 없어졌어. 진짜 세상에. 너무 어려운데 네. 뭐 현실적으로 뭐 만약에 자기 미래를 생각해서 봤을 때는 뭐 다른 계열의 이공계들을 생각하겠죠. 뭐 화학공학 아까 말했던 그런 과들 그런 게 아니면은 저는 노래를 배워보고 싶은데 이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되게 너무 한 박자 쉬고 그죠. 가나요? 안 되죠. 노래를 배워보고 싶다. 보컬 학원을 다녀요. 그냥 뭐 수두룩하니까 그건 다닐 수 있는데 할수 그거를 있는데. 조금 그렇죠. 직업으로 삼긴 되게 힘든 현실이니까. 그냥 뭐 다른 현실적으로 다른 이공계를 가겠지만 꿈을 쫓으려면 노래를 보컬을 해보고 싶다. 네, 엄청난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온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이 지금 여기 뭐 중등부도 있고 뭐 고등부에도 있고 할 텐데 자기가 간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아직 뭐 하고 싶은 거 없는 꿈이 없는 학생에게 자기 과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 그게 있으면은 한세 형제부터 이렇게 가고 오늘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자면은 보통 1학년이 되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6년간의 뭐 공부를 끝마쳤다고 생각하고 이제 1학년 때 열심히 놀려고 생각을 하고 대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일단 그거 노는 건 좋은데 그래도 모든 걸 놓지는 말고 자기가 그 공부할 거나 수업을 할 때는 특히 수업을 할 때 다른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마저 막 그 대학교 때는 막 화장실 가거나 뭐 딴짓을 하거나 해도 웬만하면 다 터치를 안 해요. 그냥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인데 그렇다 해서 좀 자신을 놔버리면은 자기가 훗날 그 시험 기간이 되거나 뭐 정신을 차렸을 때 이제 남는 게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노는 건 좋은데 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챙겨가면서 좀 놀아도 좋겠고 그리고 또 대학교를 간다고 이제 자기가 공부를 막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서 뭐 놀 땐 놀더라도 할 땐 하고 또 특히 2학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전공에 관련된 그거를 시작하는데 거기서 그거를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훗날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학년부터는 자신의 공부를 집중했으면 좋겠고 특히 방학 때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막 열심히 놀러 다닐 수 있는데 적어도 한 3학년부터는 이제 그 자기 관련된 학과에 그 보면은 자격증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사 자격증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공부를 해서 따주면은 그 한 번 따주면은 그거는 쭉 가니까 자기가 그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든 뭘 하든 할 때 그 자기는 이제 남들은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해야 돼서 시간을 다시 소비를 하게 되는데 자기는 이제 좀 더 좋은 그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방학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일단 이공계 기준으로 솔직히 막 이공계 기준으로 저는 전문대를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전문대를 차라리 재수를 하든 뭘 해서 적어도 4년제인 대학을 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이제 또 아까 말했다시피 서영고나 그런 높은 그 밸류의 학교가 아닌 이상 이제 대기업 쪽에서도 조금 학벌로 아직은 끊는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면은 저는 공기업 쪽으로 시각을 돌려서 거기는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없이 자기의 실력만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면서 아까 말했던 자격증 공부라든지 그런 걸 해두면은 이제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한자매. 내가 간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저 사실 여기 나오면서도 딱히
제가 해줄 말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좀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밑에 이제 동생들이나 이제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봐야 어쨌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보통 조언을 듣지 않기 때문에 뭐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한들 들을까 싶긴 했는데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믿고 이제 말을 해주자면 굳이 이 체육 쪽으로 오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정말 남들이 노는 시간만큼 자기도 놀 생각은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학을 가기 전에 준비를 할 때는. 그래서 남들이 공부할 때 내가 공부를 못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놀거나 쉬는 시간에도 내가 또 다른 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입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정말 정말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와서 이제 체육 쪽으로 이제 후배가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성적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때는 전 1학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대학교 가서 다 놀기 바빠요. 1학년 때는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정신 차려서 할 때는 군대에서 갔다 와서부터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점점 3학년, 4학년이 될수록 성적을 얻기 힘들어서 그때 정신 차리고 보면 내 1, 2학년 학점이 정말 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남들이 놀 때 내가 조금 공부해서라도 성적을 조금 더 잘 받는 게 좋기 때문에 한세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그냥 수업만 잘 듣고 출석만 잘하면 기본 학점은 높게 나와요. 진짜 출석만 잘하면 기본은 높게 나와요. 시험을 어떻게 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기본에 충실을 한다면은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꿈이 없는 학생에게 이제 우리 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면은, 우리 과는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과가 아니고 그 어느 정도 타고난 이제 운동 소질이 있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히 할 말은 없고, 그냥 꿈이 없다면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학생이니까 공부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제 나중에 꿈이 생겼을 때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꿈에 이루기 위해서 이제 꿈이 생겨서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내 점수가 이제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부에 집중을 하는 게 지금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은자님.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또 법학과를 선택한 친구들이 아예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학생부에 이제 만약 그 친구들이 이제 법학과를 써서 붙게 된다면 일단 하느님께 법을 배워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기도로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도 아직 확실하게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렇게 취업이 안 되는 그 학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설정이 되어야지 일단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게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기도로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아직 꿈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아까 언니 오빠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주어진 학업이나 뭐 지금 주어진 이제 일들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일단 지금 여러분이 난 꿈도 없는데 공부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공부를 통해서 그걸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둬야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게 밑거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성적을 받지 못한 게 되게 이제 후회가 많이 됐어요. 뭔가 제가 열심히 노력해보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후회가 돼서, 여러분도 나중에 공부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학업에 대해서 열심히 임하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학에 대한 여러분 뭐 중학생들도 고민을 당연히 진로에 대해서 할 거고, 고등학생들은 또 너무 닥쳐 있고 이렇게 할 건데, 자기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여기서 뭐 입시 설명회 하는 거 아닌데요. 여러분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의 꿈, 나의 미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다들 오셔서 각 분야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은 대학이었으면 다음 주에는 취업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서 일하는 분들을 모시고 또는 또 다른 분들 대학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이제 모셔가지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을 안 가고 취업을 준비하는 또 대학 간 다음에는 무슨 일 하지 또 생각하는 또 친구들의 또 고민을 한 번 더 고민에 또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다음 주는 준비를 할 테니까요. 다음 주도 이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기대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질문 같은 거 가지고 와주시면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썸네일 한번 찍고 갈 텐데요. 썸네일 네 학생부 전용 썸네일이죠. 그 하트 아 진짜? 네 방금 네 카드가 더? 전화가 자 방금 민웅이한테 저번 주 화요일날 부산에 이제 군대가 민웅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 이거 못 볼 텐데 네 한번 이번 주에 갔어요, 이번 주. 아 이번 일주일도 안 주였죠? 됐어요. 5일 화요일날 시간이 다르네. 금토 4일 됐네요. 4일 40일 정도 됐을 것 같이 느껴질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또 같이 이제 학생부 졸업한 또 민웅이 형 오빠 생각나면 안 다치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주시고 네. 썸네일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엔 혼자 하도록 할게요. 학생부 전용이죠. 하트 네 안 보여. 이렇게 맞지 않는 하트 따라하는데? 5초만 할게요. 5초 여러분 찍어서 카톡방에 인증해주세요. 하트 자 이렇게 다르게. 하트 하나는 다르게 이거,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음. 5초 할게요. 시작 네 됐습니다. 이걸 찍어야 되니? 얘들이 캡처를 해. 캡처해서 예배 드렸다고. 출석 체크를 인스타그램. 일단 5초간의 출석 인증 기간이 녹색 끝이야. 놓치면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욕심낸다. 네, 여기 방송 욕심 있는 사람 굉장히 많. 네 어쨌든 태양이 가려. 제스티나 열어줄게요. 네. 다 이따가 여러분 지금 3시 40분이죠. 5시에 교회에서 청소가 있어요. 여러분 5시에 교회에서 학생부 청소 있으니까 네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못 오면 꼭 담임 선생님한테 못 온다고 얘기해 주시고 잠수 타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오늘 예배는 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음 주에 봐요. 아니 이따 5시에 봐요. 안녕. 네.